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당신은 생각하죠. 나는 점점 늙어가고 있어라고. 주름진 손등, 가늘어진 머리카락, 혼자 있으면 더 크게 느껴지는 적막한 공기. 늙는다는 건 몸의 변화를 넘어 마음의 공허와도 맞서는 일입니다. 오늘 그런 당신에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건네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늙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눈가의 주름이 예전보다 깊어지고 머리카락이 조금씩 휘어지고 계단을 오르다가 예전보다 숨이 차는 것을 느꼈을 때, 아니면 단순히 생일이 다가올 때마다 느끼는 그 막연한 불안감.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막상 그 변화를 마주할 때면 마음 한편이 허전해지곤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도 의미가 있을까? 나는 이제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간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늙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움과 지혜를 함께 발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라면 더욱 좋겠네요. 나이 든다는 건 멀어지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것. 우리는 늙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의 본질은 어쩌면 소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젊음을 사랑하니까요. 하지만 인생이란 책은 뒤로 갈수록 더 많은 지혜와 감정이 담깁니다. 젊음은 속도지만 늙음은 방향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속도에 관심 없을지 몰라도 당신이 걸어온 방향엔 삶의 진실이 담겨 있죠.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로부터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젊음으로부터, 건강으로부터, 새로운 기회들로부터, 마치 세상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기분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만났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모든 걸 다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사실 선택의 과정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젊을 때는 모든 것이 똑같이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심 어린 대화 한 번이 술자리 10번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조용한 아침 산책이 시끄러운 파티보다 마음을 채워준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젊음이 빛이라면 나이 들면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있기에 빛이 더 빛나 보이는 것처럼 나이가 들었기에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그림자가 있는 나이입니다. 깊고 단단하고 고요한 아름다움이 있는 나이입니다. 우리는 왜 늙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사실 늙음에 대한 두려움은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첫 번째는 외모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사회는 젊음과 아름다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경향이 있죠. 매끄러운 피부, 탄력 있는 몸매, 윤기 나는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자신의 가치가 함께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우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여러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세 번째는 시간의 유한함에 대한 인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죠.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 하는 아쉬움과 조급함이 밀려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역할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은퇴 후의 삶, 자녀들의 독립, 사회에서의 위치 변화. 이런 것들이 가져올 공허감과 소외감을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늙음에 대한 편견. 하지만 여기서 잠깐 우리가 가진 늙음에 대한 두려움 중 상당 부분은 사실 사회가 만들어낸 편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름은 정말 추한 것일까요? 백발은 정말 감춰야 할 것일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정말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걸까요? 많은 문화권에서 나이 듦은 지혜와 경험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청춘 중심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나이 드는 것 자체를 실패나 패배로 느끼게 만들고 있어요. 이런 사회적 편견들을 한번 걷어내고 나면 우리의 관점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늙음은 상실이 아닌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늙음을 잃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잃는 것만 많아진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젊음을 잃고, 아름다움을 잃고, 체력을 잃고. 하지만 잠깐, 정말 잃기만 하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분명 어떤 것들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얻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얻는 것들이 잃는 것들보다 훨씬 소중하고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인 것들을 말입니다. 수많은 경험들, 웃음과 눈물이 섞인 추억들, 힘들 때 버텨낸 그 모든 순간들. 이것들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쌓인 것들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90세가 된 할머니가 손자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얘야, 할머니가 이렇게 늙어 보이니? 네, 할머니. 그럼 할머니가 약해 보이니? 네. 그런데 말이야, 할머니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나이의 할머니가 다 들어있단다. 20살 때의 할머니도, 30살 때의 할머니도, 50살 때의 할머니도 모두 여기 있어. 그러니까 할머니는 약해진 게 아니라 더 많아진 거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였던 거죠. 당신 안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에 당신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 사랑했을 때의 떨림도, 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쁨도, 힘든 시기를 견뎌낸 용기도 모든 것이 당신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몸은 예전만 못할지 몰라도 마음은 더 넓어졌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더 따뜻해졌고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매의 진짜 선물입니다. 나이와 함께 얻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지혜와 통찰력. 20대의 나와 50대의 나는 같은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쌓인 지혜는 젊은 시절에는 가질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에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깊어지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둘째, 감정의 안정감.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감정들이 나이와 함께 안정되면서 우리는 더 평온하고 균형 잡힌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셋째, 깊어진 인간관계.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피상적인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요. 이런 깊은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은 젊은 시절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넷째, 자기 수용. 젊은 시절에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진짜 자신을 숨기고 살았다면 나이가 들수록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자기 수용은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줘요. 다섯째, 시간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
역설적이게도 남은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의미 없는 일들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게 되죠. 노년의 아름다움, 나이 든 나무의 거친 껍질, 오래된 건물의 세월의 흔적, 그리고 사람의 주름과 백발. 이 모든 것들에는 시간이 새겨넣은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젊음의 아름다움이 완벽함과 생명력에서 나온다면 늙음의 아름다움은 깊이와 성숙함에서 나옵니다. 둘 다 각각의 방식으로 아름답고 소중해요. 여섯째, 다양한 문화 속 늙음의 의미. 서구 사회와 달리 많은 동양 문화권에서는 나이 듦을 존경받을 일로 여깁니다. 한국의 어른 공경 문화, 중국의 효 사상, 일본의 장수 축하 문화. 이런 문화들은 늙음을 인생의 완성 단계로 바라봅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부족들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을 지혜의 보고로 여기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이런 문화적 관점을 통해 우리는 늙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외로움과 친해지기.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끼십니다. 때때로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죠. 문득 문자가 없고 전화도 울리지 않는 날엔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기도 하죠. 하지만 외로움이 꼭 나쁜 것일까요? 외로움은 당신을 비워버리는 감정이 아니라 당신을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순간이기도 하니까요. 외로움 속에서 피어난 사람은 누군가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 느끼는 감정이지만 고독은 나와 함께 있어서 느끼는 평화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날 기회가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놓쳤던 것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묻어두었던 것들을 이제야 꺼내볼 수 있게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는 시간, 창밖을 보며 멍하니 있는 시간, 옛날 사진을 꺼내보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쫓아내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 외로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서 와. 너도 내 인생의 일부구나. 외로움과 친해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 내 인생을 인정하는 시간.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나이가 들수록 이런 후회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정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의 당신은 그때의 정보와 경험으로 최선의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다른 선택이 나아 보일 뿐이죠. 후회라는 것은 성장의 증거입니다. 과거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나아졌다는 증거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노인이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할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니? 손자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실수도 많이 하셨지만 그 실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할아버지가 계신 것 같아요. 만약 실수가 없었다면 할아버지는 지금처럼 따뜻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수들, 후회들, 아픔들까지도 모두 지금의 우리를 만든 소중한 재료들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유한 시간입니다. 웃었던 순간도, 울었던 순간도, 성공했던 순간도, 실패했던 순간도 모든 것이 당신이 살아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인정해 줄 때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 나는 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 잘 버텨왔다.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9번째, 마음가짐의 변화. 늙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끝이 아닌 과정으로 바라보세요.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변해가는 계절처럼 인생도 각 단계마다 고유한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세요.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더 성숙하고, 더 지혜롭고, 더 깊이 있는 존재예요. 감사하는 마음,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 쌓아온 경험들, 만나온 사람들.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늙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쌓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늙음에 대한 두려움 중 상당 부분은 건강에 대한 우려에서 나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뭘 새로 배워?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평생에 걸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기술, 새로운 언어. 무엇이든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동체 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10번째, 목적의식 갖기. 나이가 들어서도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손자, 손녀 돌보기일 수도 있고, 봉사활동일 수도 있고, 취미활동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돌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돌봄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을 넘어서 정신적, 감정적, 영적 건강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규칙적인 건강검진, 적절한 운동, 좋은 음식. 나이가 들수록 몸의 신호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취미 활동, 명상이나 독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활동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갖고 나가는 것,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인간관계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11번째, 앞으로의 시간은 보너스가 아니라 선물. 이제 나이도 많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별로 없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잠깐, 정말 그럴까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0살에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80살에도 10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밀도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서 흘려보냈는데, 이제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서 하루하루가 더 빛나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시간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것,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이런 일상의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큰 것만 쫓아다녔다면 이제는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 새소리의 아름다움, 바람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건 내 나이에 맞지 않나? 이런 걱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죠. 지금부터의 시간은 오롯이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당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당신이 표현하고 싶은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선물 아닐까요? 12번째, 경험이 주는 선물.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경험입니다. 수많은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이 모든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만의 독특한 지혜가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책에서 읽은 지식이 전부였다면 나이가 들면서는 직접 체험한 살아있는 지혜를 갖게 되죠. 이런 지혜는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흑백 논리로 세상을 재단했다면 경험이 쌓이면서 세상의 복잡함과 다양함을 이해하게 되어요. 이런 관점의 변화는 더 관대하고 포용적인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쉽게 용서하게 되고 완벽하지 않은 것들도 받아들이게 되죠.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이 중요해 보였다면 경험을 통해 진짜 소중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되어요. 명예, 돈, 성공. 이런 것들보다 가족, 건강, 평화로운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우선순위의 변화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해줘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불안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죽음도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요. 이런 수용은 오히려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매 순간을 더 깊이 느끼고 더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나이가 든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지혜와 경험을 전해주고, 동시에 그들로부터 새로운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배우죠. 이런 세대 간의 교류는 사회 전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이 태어나곤 해요.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감정들이 나이와 함께 잔잔해지면서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요. 이런 내면의 평화는 젊은 시절에는 느낄 수 없었던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치열했던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리듬을 찾게 되는 거죠. 나이 든다는 건 쓸모없음이 아니라 쌓인 삶입니다. 늙는다는 건 무능력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엔 몰랐던,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는 말의 진심을 이제는 이해하게 되잖아요. 경험이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야만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선물을 차곡차곡 쌓아온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당신은 여전히 반짝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한 적 있나요? 나라는 사람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는 걸까? 하지만요, 당신은 누군가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친구에게, 손주에게, 혹은 지나가던 이름 모를 사람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가 되어준 적 있잖아요.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당신은 누군가의 좋았던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꽃은 봄에만 피지 않습니다. 늦여름에도 가을 끝자락에도 꽃은 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이젠 늦었지 하고 포기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 책을 한 권 읽는 일,
짧은 산책을 해보는 일,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일. 당신의 하루가 작지만 단단하게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내 인생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기를. 지나온 시간들이 아프고 후회스럽고 때론 고단했어도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인생을 사랑했다고. 그 말 한마디에 당신의 모든 하루가 빛이 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그 자체로도 이미 충분히 아름다웠다고. 누군가 꼭 말해주길 바랐다면 지금 이 목소리로 대신 전해드릴게요. 당신은 잘 살아오셨습니다. 남은 시간은 덤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남은 시간은 덤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선물입니다. 더 느리고, 더 깊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눈을 보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살아보세요. 그리고 매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잘 견뎠고, 잘 살아냈다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을 시간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 하나하나가 모두 선물이에요.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름이 늘어나는 것을 슬퍼하기보다는 그 주름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들을 자랑스러워하세요. 그것들은 여러분이 살아온 증거이고 경험한 것들의 흔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예요. 70세에도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0세에도 이미 늙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우리를 젊게도 늙게도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는 것은 아직 당신이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젊음의 끝이 아니라 성숙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됩니다.